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월배당 투자는 매월 기대되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월배당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과 이제 막 월배당 ETF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 타이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절한 분배율 추구, 정직한 타이거 ETF라고 적혀 있는데요. 적절한 분배율 추구라는 슬로건이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높은 분배율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시거나 월배당 ETF 상품 구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타이거 ETF의 월분배 ETF를 선택해주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자 교육 차원에서 적절한 분배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분배율은 기초자산의 성장률에 연동되는 분배율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분배 ETF의 기초자산 연평균 성장률과 분배율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분배율을 갖추지 않으면 투자 원금이 훼손되고 분배금이 소멸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분배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높은 분배율의 함정과 적절하지 못한 과도한 분배율이 내 자산을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TF 한 주당 가격이 10,000원이고 1년간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이 없고 매월 100원의 같은 금액의 분배금을 나눠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일정한 분배금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ETF 분배금 지급 이후에는 반드시 분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ETF에서 차감되는 분배락이 발생하므로 분배금 지급 때마다 ETF 주가는 분배금만큼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똑같은 100원을 받아 분배금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ETF의 기초자산 성장이 없다면 주가는 매월 계속 낮아지게 되는데요. 주가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분배율은 점점 높아 매력적인 상품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연 분배율을 12개월 분배금의 합계를 최근 주가로 나눈다면 1,200원을 8,900원으로 나눈다면 13.48%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될 텐데요. 마치 1년에 13.48%의 고분배를 주는 상품처럼 오해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높은 분배율 숫자에 매몰되어서 또 잘못된 상품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결국 월배당 ETF를 투자할 때 적절한 분배율을 추구하는 상품인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걸 판단할 때 적절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분배율은 기초자산 성장률에 연동되는 분배율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의 기대 성장률과 분배율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월분배 투자의 정석인데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가 1년에 평균 벌어들일 수 있는 돈만큼만 분배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월배당 ETF로서 지속성을 잃고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최근 월배당 ETF 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놓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초 지수별 연평균 성장률을 정리해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은 기초자산 연평균 수익률 10%, 나스닥 100은 연평균 17% 성장했는데요. 이를 활용한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연간 최대 분배 한도로 이 수치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코스피 200입니다. 올해 초 국장이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올라온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 200은 1년에 약 8% 수준으로 성장해왔는데요. 그래서 과거 20년 평균으로 대략 1년에 각 지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월배당 ETF의 분배율 역시 이 수치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분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코스피 200이 연평균 8% 정도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보다 큰 분배율을 연간 최대 분배 한도로 가지고 있다면, 월 분배 ETF 투자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이 1년에 평균 8% 성장해 왔는데 1년에 이보다 큰 금액을 월배당으로 돌려드린다는 것은 상품의 지속성 측면에서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200이 올해는 예외적으로 약 30% 내외로 올랐다고 할지라도 매년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 큰 하락장을 겪거나 꾸준히 우상향해주지 못할 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배당은 드려야 하니 ETF의 순자산 가치 NAV에서 분배락을 시켜야 하는데 과도한 커버드콜을 사용한 ETF는 그만큼 상승 여력이 부족하고 결국 배당 소멸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제가 오늘 월배당 ETF와 월분배 ETF라는 표현을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월배당 ETF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월분배 ETF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투자자분들께서 배당이라는 표현이 친숙하셔서 월배당 ETF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배당 ETF의 월배당은 사실 ETF의 분배금입니다. ETF의 순자산 가치 NAV 중에 분배재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1년에 12번 ETF 가격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다시 말해서 ETF의 순자산 가치 NAV에 내가 받게 될 월 분배, 월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배당 소멸, 자산 소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적절한 분배율을 적용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월배당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국내 주식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에 맞춘 적절한 분배율을 추구하는 두 개의 신상품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산의 성장률보다 과도하게 많은 분배율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는 지속가능한 커버드콜 월분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에 적절한 분배율을 추구하는 신상품 두 개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옵션 매도 비중은 약 20%로 낮은 수준인데요. 무리하게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억지로 높은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코스피 200 지수의 성장성을 충분히 잘 추종하면서 장기간 마음 편하게 월배당 투자를 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주주 환원 강화 정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점에서 국내 배당주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데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은 글로벌 베스트셀러 월배당 ETF인 제피의 투자 전략을 국내 시장에 맞게 재해석한 상품인데요. 국내 고배당주의 넉넉한 배당금과 적절한 수준의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여 배당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상품 모두 국내 주식시장 대상으로 적절한 분배율 추구라는 타이거 ETF의 월배당 투자 원칙에 입각한 상품입니다.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매월 중순 배당,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은 매월 말일 배당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 상품으로 주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설계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두 가지 상품은 월배당금 비과세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ETF 상품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경우 거래 및 평가 시 손익을 이익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인데요. 그래서 코스피 200 콜옵션은 소득세법상 과세손익으로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상품은 월분배금 재원으로서 코스피 200 콜옵션을 매도하여 수취하는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분배금을 기대하는 월배당 투자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연간 최대 분배 한도 중 일정 부분을 비과세인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월배당 투자 시 절세 솔루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9.5%의 과세 체계가 있지만 실제 기대되는 월 배당금 가운데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로 책정되는 분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예외로 적용이 되어서 세금만큼 무서운 건강보험료 걱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배 및 과세 시에는 세법 개정 및 투자자별 개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적절한 분배율을 주제로 월배당 ETF의 투자 원칙에 대하여 상기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적절한 분배율 추구, 정직한 타이거 ETF라는 슬로건으로 기초자산의 성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분배율을 갖춘 ETF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ETF 시장의 성장세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내 시장 투자의 적절한 분배율을 추구하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 두 가지 상품 모두 투자자분들에게 올바른 투자 원칙을 제안드리고자 준비한 상품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똑지TV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